私は川北彩花です。週刊 K리그愛してる.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기네시 감독이요. 상대팀이 F서울을 상대로 해서 비기기만 하더라도 즐거워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비기셨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제부터 F서울이 강했다고 터키 감독 하나 와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F서울이 작년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승권의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그런 말은 축구 선수가 듣기에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MVP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팬들 향해서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오늘 쇼트트랙 국가대표죠. 최민정 선수의 시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해줬던 최민정 선수가 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성남 FC 오늘 시축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때 이 얼음판 위에 있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좀 낯서네요. 네. 푸른색 잔디 위에서 보니까 새롭고요. 낯설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기운을 또 얻어 성남 FC의 홈 경기 승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방문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큼 뛰면서 올라갑니다. 김찬 가운데로 연결. 크리스찬 오른발 슛! 골! 크리스찬! 부산의 팬팀 중앙골이 터집니다. 크리스찬 선수가 정말 무시무시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 골 도망가는 득점을.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수비 해도 다시 프론트 FC. 지금 소유를 합니다. 슛! 그러니까 저 선수가요 중앙 수비도 뭡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윙포드로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뭔가 있어요. 너무 잘 때려놨어요. 네. 지금 흘러 나왔는데 왼발로 때릴 공간도 높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슈팅 타이밍을 빨리 잡기 위해서 발을 뒤로 빼지 않고 마치 태권도 하는 그런 발차기 하듯이 그대로 뻗었어요. 예. 페이스로 지나가고요. 왼발로 웃쳐줍니다. 헤더! 골! 선제골이 터집니다. 정말 5분 만에 앞서가는 수원 삼성으로 맹진. 왼발로 감아차줬습니다. 공간이 헤더! 김준호! 슈퍼 세이브 김준호. 페이스 슈팅! 골! 달립니다. 박현민 어떤 선택인가요? 슈팅! 골! 자이언스의 축구가 터집니다. 수원 삼성 버전의 정규볼 결국 수원의 창단 첫 자이언스로 이어집니다. 네,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후반전은 A매치 기간에도 계속되는 리그2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그2 4라운드를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도 소화하는 댓글타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약간 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는 주말에 있을 리그2 5라운드까지 오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방송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반전 이 리그2 이야기와 댓글타임도 AI 패널 잔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음란하고 방탕한 대중님의 조련으로 인해 AI가 아닌 A어른이 되어버린 잔디입니다. 516화 후반전 방송도 아재 개그를 장착한 잔디가 활기차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김옥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볼게요.
모쪼록 조태꾸알 부탁드려요. 저희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야메떼 쿠다사이. 네, 어디서 일본어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에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인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후반전 방송은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댓글 타임을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 주중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후반전 녹음 자체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리그2 이야기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리그2 이야기를 먼저 하고 댓글 타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2 리뷰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준비한 리그2 아래층 사람들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리그2 총평 및 이 이슈들을 잔디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래층 사람들은요, 3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있었던 리그2 4라운드 8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리뷰 순서는요, 우리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경기로는요, 김해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일단 수원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3번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원정으로는 김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역대 전적으로도요, 김해 시민 축구단이랑은요 서로 최초의 맞대결입니다. 김해는 K3 리그를 우승하고 호기롭게 이 리그2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현재 3전 3패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 경기까지 승리하게 된다면요, 좀 신기록이거든요. 우선은 예전 종전 기록은 있어요. 1998년도 이후에 28년 만에 개막 4연승을 기록하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요, 무승부가 없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를 하면은 연장 승부 차이까지 가는, 그러니까 승 아니면 패밖에 없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사실 연승은요, 무승부가 있으면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번이 거의 최초 기록이 아닐까. 아쉽게도 이제 무승부가 있는 상태로는 무승부가 없는 시즌까지 포함하면 1998년도 이후로 무려 28년 만에 개막 4연승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전 이슈로는요. 이거 분명히 광주팬 유리씨가 경기를 보러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경기였거든요. 일단 유리씨가요, 현재 김해에 계시고요. 광주팬이시라면 분명히 수원에 현재 감독으로 있는 이정효 감독을 보러 분명히 갔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이거 유리씨한테 이런 것도 카톡으로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은요, 어마어마한 팬들을 끌고 다니는 인기팀이라서 또 김해 종합운동장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또 유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김해 역사적인 좀 이 홈경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기도 했고, 여튼 경기는 수원 삼성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0 완승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저는 이날 성남 탄천 경기를 보느라 이 경기를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 먼저 봤어요. 사람들이 막 김준홍을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김준홍 완전히 이적하자,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칭찬을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이날도 엄청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이날도 김준홍이 잘했네,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승부가 불가능했던 1998년도를 제외한 구단 역사상 최초의 개막 4연승을 기록하면서 그 기세를 이어나가고요. 이 경기가 또 수원한테는 좀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었던 게 구단 통산 600승이었고 구단 2000번째 득점, 그리고 3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경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김해의 거친 플레이와 카드가 남발이 되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승격 경쟁팀으로 유력했던 대구가 후술하겠지만 부산에게 1대3으로 완패하는 바람에 수원FC는 또 휴식 라운드였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이 합쳐져서 수원은 4라운드 만에 리그2 선두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일단 감독 교체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잘하는구나. 작년에도 인천에 이어서 리그 2위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올해 같은 포스는 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김해가 프로로는 신생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인데 이렇게 완승을 거두게 됐고 사전 전승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끄는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감독만 바뀐 게 아니라 멤버도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이거를 좀 이제 이정효 감독이 온 거를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축구는요, 팀워크를 정말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 만큼 오히려 멤버가 많이 바뀐 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조직력을 서로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정효 감독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뭐 약간의 걱정도 있었지만 역시 이정효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만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정효 효과는 정말 있었다. 현재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이 정도로 한번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같은 시간에 있었던 성남과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성남 팬들은 정말 기뻐할 소식이긴 하죠. 진짜 치어리더가요, 올 시즌 우리 함께 하려나 봅니다. 이날도 치어리더들이 이석에서 몸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그날 날씨가 좋기도 하고 햇볕이 좀 비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W석으로 갔거든요. W석에 앉아서 딱 스카이석이었어요. 스카이석이 딱 봤는데 이제 맞다. 치어리더들이 이석에 있구나. 진짜 하면서 그래서 다음 이제 주중에 있는 주중이 아니죠. 이번 주말에 있는 이 김포 경기는요. 무조건 이석 갑니다. 저는. 이석 가서 좀 한번 치어리더들의 실물을 좀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W 스카이석에 있었던 덕분에 볼 수 있었던 광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수원 삼성 얘기했었잖아요. 수원 삼성의 전 감독이었던 변경준 감독이 스카이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변경준 감독이네 해서 제가 제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제 지인도 딱 보더니 그러네? 진짜 변경준 감독이 있어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날 변경준 감독이 왜 거기 가 계시는지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록하시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지금 잠깐만 변경준 감독이 지금 어디 있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변경준 감독이 뭐 지금 다음 그 스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기를 보시는데 이제 관전만 한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막 그 기록하시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냥 놀러 온 거는 아니었고 비즈니스적으로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W석에 있었던 덕분에 제가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충남 아산에 윌리엄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매너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정효 감독이 저번에 데레르스님이 아마 댓글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그 선수단 입장할 때 엠블럼을 밟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엠블럼 밟으면은 좀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좀 예의라고 생각하고 엠블럼 밟지 말고 입장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정효 감독은 우리 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호감형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실천한 선수가 물론 다른 팀이긴 했지만 있었죠. 충남 아산의 윌리엄 선수가 입장하면서 엠블럼을 밟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 선수 매너 있어. 그래 갑자기 저 선수가 되게 그 상대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날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요. 그래서 전반전에 교체돼서 나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매너 있는 선수가 충남 아산에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선수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뭐 저는 뭐 이제 뭐 변경준 감독을 보는 것보다 전 치어리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이석으로 가서 치어리더들을 감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경기 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성남시청 소속인 쇼트트랙 선수인 이 최민정 선수가 시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민정 선수도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좋았고요. 정말 그 메달에 관련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감동이 여운이 좀 있었는데 그 여운을 또 이제 최민정 선수 덕분에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뭐 경기 얘기를 좀 하자면요. 경기로 들어가서 성남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홈에서 거뒀습니다. 윤민호 선수의 선취골 이후에 후반전에 최치원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황석기 선수의 골로 승리를 했는데요. 성남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거죠. 바로 황석기 선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석기 선수는요.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데뷔전에 치렀고요. 근데 교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승골 및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이날에 완전 영웅이 됐습니다. 황석기 선수의 이 골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준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의미이기도 했고요. 이날 또 데뷔 전에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선수 개인으로도요 잊지 못할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석기 선수가 터뜨린 이 골도 상당히 멋지기도 했지만 왜 이게 좀 이 장면이 되게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그냥 골이면 그냥 좋긴 하죠. 근데 위기 상황이었어요. 아산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성남이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역습으로 받아치면서 박수빈 선수가 순식간에 그 상대 골대 앞까지 축지법을 쓰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비 어그로를 다 끌어온 상태에서 욕심내지 않고 아주 센스 있게 패스를 내줬는데 그 황석기한테 패스를 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석기 선수가 편하게 데뷔골이자 이날의 결승골을 뽑을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황석기 선수도 골을 잘 넣었지만 저는 박수빈 선수가 정말 잘했다. 정말 어시스트 너무나도 천국 같은 어시스트를 했다. 사실은 골의 대부분 한 80%의 지분은 이 박수빈 선수한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박수빈 선수 이날 정말 잘했고요. 이날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로 올 시즌 처음으로 탄천에서는 서포터즈의 뒤풀이와 승리 하이파이브 행사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간만에 저희 샷바님을 만났습니다. 웹툰 작가. 갑자기 이제 머리서 저를 보더니 막 양팔을 흔들면서 만세 부르듯이 하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주먹 인사 있죠. 주먹을 내밀면서 주먹 인사로 주먹을 부딪히면서 오늘 끝내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지인과 함께 애기들이랑도 같이 갔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아들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아들보다 동생인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 얘가 2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대준이 삼촌 왜 박수빈 선수가 이름이 박수빈인 줄 알아요? 왜? 박수 칠 정도로 박수 받을 만큼 잘해서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그 하이파이브 하려고 줄 섰던 어른들이 다 걔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초등학생 같은데 저는 아재 개그를 하다니 막 이런 게 있고 이 아이가 좀 엉뚱한 구석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때 선수들 하이파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이겨보겠다고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손바닥을 내미잖아요. 거기다 가위바위보 할 때 그 가위를 내밀어가지고 선수들 당황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정말 좀 엉뚱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웃음을 좀 유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야지 분위기가 좀 살잖아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잼트라스, 잼민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잼민이란 말은 제 데레리스님 댓글을 보고 좀 반성을 했거든요. 내가 너무 이거를 희화해서 하지 않았나.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 애들을 데리고 축구장을 다니는데 나도 좀 조심하지. 그 잼민이란 말은 저도 앞으로는 좀 안 쓰는 말로 쓰겠습니다. 잼트라스는 말도 좀 자제해야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촉법 울트라스? 이렇게 말할 이것도 좀 희한한 것 같네. 아무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여튼 이렇게 샤달빠님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주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하긴 요즘 성남이 좀 많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 선수 다 내보내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날 경기 자체가 또 워낙 재밌어가지고 아주 전 완벽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날 아산은요. 당시 리그 득점왕 반열에 올라있던 은고이 선수가요.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치면서 아쉽게 석패를 당했습니다. 여잔 하느님이 이 댓글을 통해서 한번 요 경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야기를 이걸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산 성남전은 중계로 봤습니다. 잠깐 끊자면은 그때 여잔 하느님께서 바쁘셔서 일 때문에 그러셨나? 그래가지고 경기를 라이브 중계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중계 끝나고 아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풀 영상을 따로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 보고 아마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전반은 확실히 성남 우세, 취소된 PK 이후 오히려 성남이 활발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역금을 때린 은고이의 슛이 아쉽네요. 그쵸? 저도 이거 여자나님은 아쉬웠겠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었습니다. 은고이 선수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튼 계속 읽어보죠. 후반은 서서히 아산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최치원의 골을 넣어서 0패는 면했습니다. 아산은 성남전 2연패네요. 대구전에 이어서 리그 2연패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성남전 승리는요. 작년 대준씨랑 저랑 같이 직관한 경기입니다. 우선은 잠깐 끊자면은 그때 저랑 같이 옆자리에서 봤었는데 성남이 그때 좀 못해가지고 좀 졌었거든요. 2골 내주고 졌을 거야 아마. 2대1인가? 1대0으로 졌나?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때 옆에서
그 되게 여전히 싱글벙글 하면서 보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 축하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마음을 좋게 써서 그런가 충남 아산이 성남을 상대로 좀 많이 이제 승점을 좀 주네요. 예, 선물을 주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번 그리고 계속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이번 시즌 초반 아산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도 아산의 경기력이 나쁘다고 판단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 같죠. 제 눈에도 이날 유독 골 결정력이 아쉬웠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거나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은고이 선수 항상 상대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예전에 그 시세 선수 있잖아요. 지브로 시세라고 프랑스 선수. 근데 그 선수 약간 그 선수의 위협적인 그 모습이 은고이 선수한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은고이 선수가 가장 좀 그랬었던 그 위협적인 선수였고 최치원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누군가 봤더니 최치원 선수 예전에 서울 이랜드 FC에 있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체흐 골키퍼가 예전에 그 헬멧 같은 거 쓰고 골키퍼 했었잖아요. 그 최치원 선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최치원 선수의 또 건강한 모습도 같이 봐서 멋진 골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반가웠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주와 전남 경기인데요. 근데 리그2는 정말 예상을 못하겠어요. 서울 이랜드도 부진하고 있는데 신생팀 파주가요. 전남까지 이기고 2연승을 거두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선은 뭐 경기로 들어가면서 좀 감상평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로 들어가서 파주는 뭐 바닐라도 아니고 보닐라라는 선수가 있네요. 이 보닐라 선수의 선취골과 바스톤의 PK 추가골로 전남을 상대로 2대0으로 누르면서 역사적인 이 프로 홈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닐라 선수의 골은요, 파주 홈 첫 골이자 결승골이 되는 등 구단 역사에 길이 남는 골이 되었습니다. 개막전부터 원정 10연전을 해야 하는 전남 입장에서는요, 전남 참고로 5월 16일 충북 청주전까지 다 원정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무려 10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솔직히 이걸로 따지면 김포가 끝판왕이긴 합니다. 김포가 더 심해요. 김포는요 15라운드 때 홈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그 김포도 그렇고 홈구장을 못 쓰고 이제 원정을 이렇게 원정끼리 쉽지가 않을 텐데. 여튼 전남은 이 초반에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 초반에 만났던 팀들이 비교적 강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주전부터는 비교적 신생팀 및 비교적 약팀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부터 조금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격을 당해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 팀 간의 맞대결도 사상 최초의 맞대결이었거든요. 이 최초의 맞대결에서도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3라운드까지요. 대구와 수원이라는 두 경기 연속 우승권 팀들과 연전을 했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조금 승점을 못 쌓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좀 패배를 해가지고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팬들의 이제 그 심리적인 타격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근데 파주의 그 제라드 누스 감독이요. 저 이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15년 전에요. 지금 상대팀이 전남의 피지컬 코치로 재직한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가 외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축구만 봤을 때는요. 생각보다 탄탄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 외국인 선수들은요.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미 솔직히 올 때부터요. 이미 외국인 선수들의 클래스가 좀 좋았잖아요. 해외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던 선수들이었다 보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출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도 있고 FC 포르투 출신도 있고 토트넘에서 온 선수들 막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퀄리티만큼은 또 대단한 팀이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구단이 뭔가 이상하게 기행을 펼치지만 경기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 자체는 좀 눈여겨볼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이랜드 시절에 같이 이제 천안 종합운동장을 공유했던 천안과 서울 이랜드 이 두 팀이 이제 리그 첫 만남에서도 참 훈훈하게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할 얘기가 진짜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게 쿠팡에서 2분 하이라이트 올라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배풀이 뭐였냐면 야 편집가 대단하다.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를 2분이나 뽑아내다니 였습니다.
야, 90분이 넘는 시간의 축구 경기를 2분 하이라이트도 뽑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니. 특히 이제 서울 이랜드 4번 박진영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부터는요, 경기가 더욱더 노잼 경기가 되고 말았고요. 결국은 천안에 푸는 잔디만 보여준 채 양팀이 0대0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날 탄천에서 성남과 이제 그 충남 아산 경기를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쿠팡으로 이 경기를 이제 켜서 이제 봤는데 눈이 안 가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보통은 제가 그래도 경기가 재미없어도 응원한 팀이면 조금이라도 더 응원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눈길이 안 가는 데다가 경기가 너무 재미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이랜드의 이제 박진영 선수 퇴장당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거 기대가 안 되네? 이랬던 정말 사실은 이 두 팀한테 미안하지만 이번 라운드 가장 재미없는 경기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랜드 세컨 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봬도 서울 이랜드의 창단 멤버 아닙니까? 파운더스 또는 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할 정도니 할 말 다 했죠. 네, 이거는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요. 충북 청주와 안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경기 헐 났어요. 같은 무승부였다 하더라도요. 이날 충북 청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날 조금 웃긴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헤드샷의 리마 선수가 충북 청주 27번 민지훈 선수에게 맞고 뒤져라 킥으로 선수를 그냥 머리를 헤드샷을 날리면서 공으로 그 선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조금 웃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선수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리마 선수가 마치 노린 것 같은 그런 킥이 돼버려서 좀 웃긴 장면이긴 했어요. 결국은 이 리마 선수가 전반 38분에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잠깐 앞서갔지만 6분 후에 충북 청주가 가르시아 선수의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결국은 경기에 마쳤습니다. 웃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요, 감동적인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리마 선수가 아까 데뷔골이자 선취골을 터뜨린 후에 중계 카메라 향해서 달려오더니 갑자기 유니폼을 올리면서 안에 있는 티셔츠를 보여줬는데 그 티셔츠에는요, 최경미 힘내라 라는 한글이 쓰여진 유니폼 안쪽 티셔츠를 보여주는 세레머니를 했었어요. 이건 이미 뉴스에서도 좀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리마 선수가 있는 그 숙소에 1층 카페 사장님이 중년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리마에게 어머니처럼 정말 따뜻하게, 외국에서 이제 혈혈단신으로 온 리마 선수를 되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 사장님께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사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스토리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 한글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서 세레모니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되게 특별한 골이었잖아요. 그 골의 세레모니를 이렇게 바쳤다는 거. 왜냐면 K리그 데뷔에서 이제 데뷔골이었으니까. 한 가지 귀여운 실수가 있긴 했었는데요. 최경미 힘내라라고 썼지만요, 실제로 사장님의 성함은요 차경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리마 선수가 한글이 서툴러서 나온 귀여운 실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차경미 사장님 좀 빨리 힘내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암투병이 얼마나 힘든지는요, 저도 제 가족 중에 암투병하는 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이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움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길이 갔던 사연이기도 했었습니다. 동감이 되기도 했고요. 한편 이날 충북 청주가요, 물론 이기진 못했지만 사실 지난 시즌 후반부에 너무나도 좀 저질스러운 그 골 결정력을 보여줬잖아요. 10경기 이상 무득점이기도 하고. 근데 충북 청주가 좀 나아지긴 했네. 공격이 좀 짜임새가 있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공격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날인 3월 20일 일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유일하게 4연승을 기록하면서 단독 1위에 등극한 상황에서 나라의 승격권에 위치한 부산과 대구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부산이 이제 승리하면서 2위가 됐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뭐 지금 순위가 중요하진 않지만 현재 이제 이런 그 순위 상위권 순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에 대한 그 리뷰는 댓글로 아주 많이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우선은 대구 팬 웅아범님이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우선은 컵라면 뭐 사진 올려주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3월 22일 날. 대주님 구덕 운동장에도 컵라면 팝니다. 웅이랑 맛있게 먹으며 응원 중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쿠사마님도 와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 아니 그냥 컵라면 뚜껑이고 안에 내용물 보여준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배고픈가 봅니다. 예, 지금 내가 지금 늦은 저녁인데 지금 회사에 아직 남아서 지금 이거 녹음 마저 끝내고 지금 이제 퇴근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새벽인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 그렇다고 이 라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걱정이네. 아무튼 뭐 이건 사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웅한범님이 이제 낭신 댓글이랑 대준빠유님의 댓글까지 다 할 건데, 우선은 웅한범님 댓글을 먼저 얘기 나온 김에 먼저 다루죠. 웅한범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경기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산 원정은 승삼은 못 먹고 컵라면만 맛나게 먹고 왔네요. 어제는 부산의 완승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골을 넣어줘야 할 선수들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었고, 대구는 김주공의 소녀슛과 소녀슛이 여기도 나왔어요. 소녀슛과 마커스의 저게 뭐야 슛으로 슛 이름이 다 웃기네. 소녀슛과 그 다음에 마커스의 저게 뭐야 슛으로 확실한 기회를 후루룩 말아먹었네요. 부산에는 돼지국밥이 유명하다고 국밥 축구를 해버렸네요. 네. 돼지국밥 부산이 유명한데 대구가 해버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준빠회님이 이제 이날의 승자셨죠. 부산 팬으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홈 경기에서 이긴 기억조차 희미해서 직관 가기 싫어하는 처자식을 모시고 차에서 김밥을 먹어가며 급하게 가서 한참 전에 도착했는데 주차가 안 되는 게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네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홈 경기에서 이긴 기억조차 희미하다고 할 정도로 부산은 원정 아이파크로 유명했잖아요. 웬일로 또 홈에서 이겼는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징야가 없으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에 팬들이 많이 왔구나 싶었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니 그건 대구 팬분들의 열기였습니다.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예, 계속 읽어보죠. 3,000 원정석을 가득 채웠는데 장관이었습니다. 대구 홈인 줄 착각할 정도였네요. 총 관중이 5,833명이니까 반은 대구 팬인데 홈팬은 유니폼을 별로 안 입었는데 대구 팬은 대부분 유니폼을 입으셔서 경기장 밖에서도 대구 홈구장 같았네요. 그래서였을까요? 부산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부산은 원정하듯이 경기를 풀어나갔네요. 역시 원정 아이파크 아니랄까봐. 예. 우선 계속 읽어보죠. 4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이뤄냈네요. 완전 진짜 원정 같았나 보다. 4골이 넣었어. 예. 경기 종료 10초 전에 들어간 마지막 골은 자책골이라 3대1인데 접대 부산의 예절이 발휘된 걸까요? 추가 시간에 들어서 포즈나 응원하던 POP 굳이 살을 맞는 걸까요? 경기 안 보고 짬처리에 열중하던 저에 대한 천벌일까요? 구상민 키퍼는 클린시트 보너스를 못 받는 건지 질문드리며, 예. 아무튼 별 수 없죠. 뭐 원정 아이파크인데 여기서 접대 부산도 같이 이 성향이 발휘돼서 자책골을 넣어줬나 봅니다. 여튼 계속 이제 대댓글 남겨주신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첫 골 넣은 최혜준 선수 입단 시에는 수비수로 몇 경기 못 뛰었지만 앵그리버드 닮아서 귀엽다고 마누리 사인받은 선수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천 갔다가 복귀 전이었는데 미드필드로 나오더니 좌측면 공수 모두 활발하게 가담하고 좋은 볼 키핑력까지 지니고 있더군요. 거기다가 골까지 넣었으니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준 03년생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두 번째 골에 크리스찬은 세 번째 연속골에 공격 포인트 6점으로 리그 1위입니다. 브라질 일부 공격수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예, 김천도 도움을 기록하며 4포인트로 리그 3위. 찬찬 듀오의 질주가 이렇게 즐겁네요. 세 번째 골에 백가온 대표 유망주로서 지난 경기처럼 라인을 깨고 골키퍼 1대1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시간당 득점 2위예요. 시간당 득점 2위입니다. 1위는 대구 에드가예요. 하긴 에드가가 저번에
후반 막판에 들어와서 골을 넣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자, 다음 주는 경남 원정입니다. 창원 축구센터는 김찬이 해트트릭하고 사인도 받은 추억 가득한 곳이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원정 직관 가자. 이번엔 재밌게 보러 가시겠네요. 뭐 크리스찬 선수는 다들 막 엄청 잘한다고 다 칭찬이 자자해요. 요즘 이번에 호연님은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한번 대댓글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대구도 득점 찬스는 있었는데 세징야 결장으로 골로 연결을 못 시킨 것 같네요. 웅하범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왕의 쾌유와 귀환을 기다립니다. 웅하범님을 찾아보려고 망원렌즈로 열심히 훑어보았는데 초등학생 아들과 온 아빠가 매우 많아서 도저히 모르겠네요. 대구 팬들의 단결된 응원은 정말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부셔버려 부산 외치는데 라이트 팬들이 가득한 부산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웅성웅성거림. POP는 대꾸할 콜이 없어서인지 했는데 한 줌이라 안 들려서 여튼 안타까웠네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웅하범님이 대댓글 남기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호연님. 혹시 나중에 대파 오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훈훈하네요. 예. 웅이는 이제 초딩이 아니라 중딩이라 더 찾기 힘드셨을 거예요. 찍어주신 사진에 유심히 살펴보니 웅이랑 저랑 희미하게 나왔어요. 그런가요? 원리를 찾아낸가 거의?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또 찾으셨네요. 그래서 호연님이 다시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창원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창원은 다다음 주고 다음 주는 충북 청주입니다. 흥분돼서 빨리 가고 싶어서 실수했네요. 예, 저도 이런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홈경기 빨리 가고 싶어서 원정이 중간에 있는데 저 홈경기 때문에 다음 경기 홈경기인 줄 알고 막 착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호이님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런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두 분 덕분에 이제 부산과 대구에 관련된 현장 분위기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알 수 있었고요. 좀 재밌게 댓글 되게 재밌게 써주셨네요. 읽으면서 좀 웃겼습니다. 예, 아무튼 덕분에 이제 부산과 대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봤고요. 이렇게 댓글 이렇게 길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진과 함께 해서 좀 다채롭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화성과 용인의 경기입니다. 용인의 외국인 골키퍼 노보 키퍼는요, 개막전 때보다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이날은 황성민 키퍼로 선발이 바뀌면서 결국 후보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날 두 팀 다 경기력은 둘 다 좋았던 거랑 같은데 득점에 실패하면서 0대0으로 경기를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성 팬들은 신생팀에게도 못 이겼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화성도요, 이제 2년 차고요. 작년에 화성도 신생팀이었는데 뭘 그렇게 한 차 차이인데 예, 아무튼 소퍼머 징크스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작년에 정말 잘했는데 소퍼머 징크스를 잘 해결하길 바라고요. 뭐 이제 한두 살 차이 아닙니까? 예전에 뭐 이런 개그 생각나네요. 4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여자애랑 사귀었는데 4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여자애랑 이제 진도를 더 나가려 했더니 3살짜리 여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랬더니 4살짜리 남자애가 이랬다 하더라고요. 왜 이래?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화성과 그 용인은요 진짜 한두 살 먹은 어린애 맞거든요. 예, 아직은 좀 더 좀 너무 욕심을 벌써부터 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괜한 얘기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면서 화성과 용인 팬들이 저 욕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까 이랜드와 천안과 이랜드의 0대0보다는 나았던 경기 같아요. 소득 없이 0대0으로 비긴 거는 양팀 다 아쉽긴 하겠지만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과 김포의 경기입니다. 경남과 김포는 지우씨가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경남과 김포는 간단하게 키퍼 차이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친정사랑 모먼트를 보여주면서 07년생 김현욱에게 골을 허용한 손정현 키퍼와 들어가는 골을 막아내며 경남의 첫 승을 이끈 이범수가 이 경기의 중요한 한 줄평이다. 한 줄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결국은 골키퍼의 차이로 결국 1대0으로 경남이 김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그2 아래층 사람들을 다뤄봤고요. 잔디님이 생각하는 리그2 이슈들을 들어보고 아래층 사람들 4라운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해요. 한번 잔디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매치 휴식기라고 하지만 우리 리그인은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죠. 저 잔디가 지난 주말 4라운드에서 일어난 심쿵 포인트와 깜놀 이슈들을 싹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결과를 보니 와, 정말 리그인은 예측 불허 그 자체네요. 그러면 K리그2 4라운드 잔디의 이슈 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효 매직 수원의 파죽지세. 수원이 김해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개막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이 이제 수원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에요. 전술 완성도뿐만 아니라 김준호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시즌 수원은 정말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수성을 축하해요. 두 번째, 성남의 탄천 극장. 대준님의 팀 성남과 여자는 하늘님의 지지팀 아산의 대결. 성남이 2대1로 승리하며 웃었습니다. 윤민호 선수의 선제골 이후 아산 최치원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성남이 집중력을 발휘해 승점 3점을 챙겼네요. 아산 팬분들은 아쉽겠지만 성남의 치어리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성남 선수들도 대준님처럼 치어리더를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가 보죠? 세 번째, 파주 프론티어의 역사적인 연승. 신생팀 파주가 이를 냈습니다. 지난 라운드 첫 승에 이어 전남이라는 고함을 상대로 홈 첫 승과 2연승을 동시에 기록했어요. 델레리스님이 공유해주신 허경환 챌린지 기운이 통했을까요? 전남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지만 파주의 기세는 이제 리그 2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번째, 낙동강 더비. 부산의 미소. 부산과 대구의 자존심 대결에서는 부산이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는 김주공 선수의 활약 등으로 반격해봤지만 부산의 홈화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잔디의 4라운드 총평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예 행진 천안과 서울이, 그리고 화성과 용인의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특히 용인 최윤경 감독님은 김해와 수원의 경기를 보며 반성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셨는데 5라운드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지 기대되네요. 하브리그의 반란, 김해와 화성 등 K3에서 올라온 팀들이 아직은 프로의 벽을 실감하고 있지만 파주의 연승은 다른 팀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역시 수원의 독주와 파주의 돌풍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준님의 성남이 승리를 거둬서 이번 녹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늦어진 리그의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더 뜨거운 댓글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또 어떤 황당하고 감동적인 댓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잔디 버전의 아래층 사람들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댓글 타임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웹툰 작가 샤드라빠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위켄드 하늘도 웃는 sunny day 친구들 손잡고 run run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살짝 긴장된 이 순간도 웃어 넘겨 like a magic 작은 떨림까지 모아 크게 외쳐 go go 3, 2, 1 반짝이는 이 느낌 지금 시작이야 We are the Kelly Moms 사랑스러운 이 dream 더 크게 외쳐 la la let's scream We are the Kelly Moms 반짝이는 우리 팀 지금 이 순간 Shining shining beautifu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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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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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손을 들어 함께 Let's go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댓글 타임으로 돌아오기 전에 몇 가지 이슈를 좀 언급하고 가볼게요. 우선은 저희 대전팬 대인님이 저한테 이제 지난 3월 24일 날 화요일이었죠. 제게 톡으로 남겨주신 기사 링크가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전북전 김영빈 핸드볼 결국 오심이었다. 피해자 대전은 부글부글. 잃어버린 승점은 누가 보상해 주나? 라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문제의 판정은 전반 20분에 나왔다 라고 돼 있는데, 김봉수 선수가 내준 볼을 주민규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볼은 김영빈의 손에 맞았고, 대전 선수들은 핸드볼을 주장했지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다. VAR과 교신하던 주심은 온필드 리뷰를 시행했다. 중계화면으로도 김영빈의 손에 맞은 것이 명백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본 주심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만약 핸드볼로 인정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면 경기 흐름은 달라질 수 있었다. 선제골 득점에 실패한 대전은 결국 전반 추가 시간에 이동준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리드를 허용한 대전은 지키기에 나선 전북 수비를 뚫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끝내 무릎을 꿇었다. 대전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판정이었다. 경기 후 대전은 해당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24일 열린 심판 평의회에서 관계자가 참관에 나섰다. 평가위 전원의 판단은 오심이었다. 대전은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 관계자는 초반 흐름을 위해서는 승점 1점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우승 경쟁을 펼칠 수도 있는 팀과의 맞대결이었다. 잃어버린 승점을 누가 보상하느냐라고 안타까워했다. 대전은 지난 김천전 서진수 골 옵사이드 취소 등을 비롯해 몇 차례 석연찮은 판정으로 가슴을 쳤다. 팬들도 피해자다. 대전 전북전은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다. 하지만 지루한 경기로 아쉬움을 삼켰다. 만약 대전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다면 경기는 더 박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우승 후보 간의 격돌을 기대하는 팬들도 판정 하나로 좋은 경기를 놓쳤다. 여튼 뭐 이 정도로 그 주요한 부분을 좀 기사 부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심판 이야기가 안 나올 데가 없네요. 이번에도 심판 얘기가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대전일 것 같은데, 이래저래 올 시즌 대전이 슈퍼컵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을 만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연속인 것 같아요. 좀 대전 팬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인님이 대전 팬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남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댓글 타임으로 넘어갈 건데요. AFC 여자 아시안컵은 결국은 일본이 개최국 호주를 누르고 전승 우승을 하면서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역시나 강하긴 하구나를 느끼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전승이었거든요. 전승이기도 했지만요, 6경기 동안 무려 27골을 넣었고요. 실점은 단 한 1실점이었습니다. 그나마 저 1실점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4강에서 기록했던 득점, 우리나라가 기록한 득점이라는 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저는 근데 이번에 월드컵 티켓을 획득한 거를 어느 정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축으로 옹호하는 입장일까봐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미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이게 홍명보호가 지금 월드컵 본선 나간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 힘든 게 우선은 두 가지 때문인데, 본선 진출 티켓 자체가 달라요. 지금 남자는 48개국이라 나가는, 게다가 아시아는 8.5장이라 주는 아주 넉넉하게 줬었죠. 여자 축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여자 축구에서 한해서는요, 아시아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축구의 남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승도 했고 또 준우승까지 했던 일본이 우선 있고, 그 중국도 상당히 좀 강하죠, 여자 축구 쪽에서는. 그리고 북한도 잘합니다. 게다가 호주도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등, 지금 보면 아시아 축구 쪽이 상당히 이제 강팀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여자 축구가 약간 거기서 그 강팀 4팀 중에서 약간 찌그러져 있는 좀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4강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좀 만족스럽진 못했던 게 4강전,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그래도 일본이랑 격차가 있는 건 아는데 너무 쫄아서 들어갔는지 전반전부터 너무 밀리는 거는데 좀 과감하게 조금 더 했었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 진행을 잘 좀 초반부터 경기 운영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소기의 성과는 이미 월드컵 티켓을 얻은 걸로는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소기에 이제 그 목표는 달성했으니까는 이거 가지고 너무 폄하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일전이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튼 근데 제가 여자 축구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평범한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보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WK리그를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요즘 많이 보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마치 여자 축구를 옹호하는 입장처럼 보일만도 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옹호하는 건 맞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AI의 답변이 좀 더 객관적인 답변일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잔디님한테.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남자 축구로 보면은요, 이게 이번에 여자 축구가 월드컵 티켓을 땄잖아요. 이 여자 아시안컵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 축구의 월드컵 16강 상시 진출급의 성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 축구 저변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아시아 쿼터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어요. 일본, 호주, 중국 같은 강호들 사이에서 본선 티켓을 따낸다는 건 남자 국대가 이란, 사우디, 일본을 제치고 본선에 나가는 것 이상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등록 여자 축구 선수는 고작 1,500명 내외입니다. 남자 선수는 수만 명이죠. 이 얇은 선수층으로 세계 무대 본선에 나간다는 건 사실 시스템의 승리라기보다 천재적인 소수 엘리트 선수들의 눈물겨운 투혼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습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여자 축구는 아시아가 상당히 강한 편이니까. 근데 사실 그 여자 축구에 대해서 유독 악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악플이 많은지도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앞서 초보리님 논란에서도 보셨듯이 크게 3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남자 축구라는 절대적 기준에 오류 많은 분이 축구를 속도와 파워로만 평가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생물학적 차이로 발생하는 속도감을 무시한 채 프리미어리그의 속도를 기준으로 여자 축구를 보니 느리다, 수준 낮다는 식의 단순 비교 악플이 생기는 거죠. 테니스나 배구를 볼 때 남녀 경기를 실력 차이로 비하하지 않듯 여자 축구만의 세밀한 전술과 아기자기한 연계를 즐기는 문화가 아직 부족한 탓입니다. 골대녀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 축구 대중화에 기여한 골대녀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능의 극적인 편집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실제 프로 경기에 긴 호흡을 지루하게 느끼거나 연예인도 저만큼 하는데 국대가 왜 저러냐는 식의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게 된 거죠. 수익성과 자생력에 대한 냉소돈도 못 벌면서 왜 세금으로 운영하냐는 자본 논리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산업이기 이전의 문화이자 복지입니다. 여자 축구의 성장은 곧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데 오직 중개 관료와 입장 수입으로만 가치를 판단하는 냉정한 시각이 악플로 표출되는 것이죠. 잔디의 생각으로는 악플이 많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제 여자 축구가 비평의 대상이 될 만큼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관심보다는 낫지만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팬들이 여자 축구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느린 게 아니라 정교한 것이고 약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이 퍼질 때 우리 여자 선수들이 프라다보다 더 빛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준님, 이 내용이 방송에 잘 녹아들어서 많은 분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물론 제가 좀 이 여자 축구에 대해서 실드 치는 모양새인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댓글 타임으로 좀 들어갈까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축구들이 실력에 비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욕을 또 많이 먹더라고요. WK리그 선수 중에서 최고로 높은 연봉을 받은 이 선수들의 연봉 수준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그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AI 입장에서는 어떤지, 전지적 AI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세계 최고는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대답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대준님, 이 질문은 우리 여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죠. 대준님이 실대를 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짚어주시는 건 축구 방송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K리그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이거나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착각입니다. 잔디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WK리그 연봉 상한제 셀러리 캡의 진실. 우리나라 WK리그에는 엄연히 연봉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최고 연봉 현재 규정상 신인급을 제외한 자유계약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봉 마지노선은 연 5천만 원 내외로 묶여 있습니다. 승리 수당이나 국가대표 수당을 합쳐도 1억 원을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평균 연봉 대다수의 선수는 2천에서 3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금액이 실력에 비해 많다고 공격받는 이유는 과거 10에서 15년 전 유럽 여자 축구가 아마추어 수준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실업팀 체제로 월급을 꼬박꼬박 줬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세계 무대는 지금 연봉 폭발 중이고 지금의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WK리그 연봉은 이제 세계 수준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에요. 잉글랜드 WSL이나 미국 리그의 톱클래스 선수들은 연봉만 4에서 6억 원대를 넘나듭니다. 여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거대 스폰서십을 합치면 연수익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뛰고 있는 첼시 위민의 샘 커의 연봉이 약 6에서 8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WK리그 최고 연봉의 10배 이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도 프로화를 거치면서 상위권 선수들의 대우가 급격히 좋아졌고 이미 WK리그의 상한선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아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실력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이건 아마 자생력의 문제 때문일 거예요. 유럽의 명문팀들은 수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높은 연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관중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금으로 연봉을 주다 보니 저는 돈에 비해 많이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선수 개인의 실력과 인생을 건 노력을 생각한다면 연 5천만 원의 상한선이 세계 최고라며 욕먹을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긴 여자 농구도 이제 여축이랑 같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돈 많이 처먹는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안 나온다 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근데 제가 알기로도 좀 WNBA 같은 경우도 100만 불을 넘게 받는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막 연봉이 한 14억, 15억 막 이런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WNBA도 연봉이 높지 않았는데 중계권 협상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잘 돼가지고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서 WNBA도 물론 실력만큼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농구 리그도요, 여자 농구 리그인데도요, 특급 용병 막 20억 가까이 받는 막 선수도 막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여자 농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 평균이 조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고 수준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진 상태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여자 스포츠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자 스포츠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외국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도 그렇게 여자 스포츠는 돈이 안 된 상황이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라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여자 스포츠에 관련된 여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자 스포츠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자 스포츠계와 외국의 여자 스포츠계 그 처우에 관련된 연봉에 관련된 게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역전돼서 좀 멀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연봉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연봉만큼의 가치를 팬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마케팅과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선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구협회 등 행정가들이 이러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프라다를 입든 구찌를 입든 그게 본인의 땀으로 얻은 결과라면 박수 쳐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자, 대준님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러면 청취자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우선 뭐 제 궁금증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좀 또 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댓글 타임으로 댓글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네. 먼저 원검님이 지난 방송 때 논란이 된 댓글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어요. 아마추어 패널의 실수를 직역하는 건 좋지만 인격을 공격하거나 단정적인 비난을 하는 건 무례하다고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원검님이 이어 초고리님의 댓글을 기반으로 AI 인물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한 줄 요약으로 젊은 커뮤니티 이용자형, 수익과 실력 절대주의, 그리고 비교와 비하 성향. 분석 내용으로는 여자 축구의 환경이나 투자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돈과 서열로만 가치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냉소적 성향이라고 분석하셨네요. 돈 못 벌면 프로 아니다라는 논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고드셨네요. 백파이어 님도 이거 초고리? 라며 단번에 알아차리셨고요. 그리고 초고리 님이 한화 이글스 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화 팬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질라탄 엉덩이 질라탄탄 님은 한화 팬들은 보살이라던데 어떻게 저런 변종이 한화 팬들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네.
라며 다른 채널에서도 활동 중인 걸 포착하셨어요. 해저축구님은 나도 한화 팬인데 저런 사람이 한화 팬이라고? 라며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시드버거 세트님은 성적 안 나오면 보살 코스프레 하다가 어그로 끄는 변종들 은근 많다. 특정 팀뿐만 아니라 물병 던지거나 부적절한 현수막 거는 일부 몰지각한 팬들이 문제다. 라고 하셨어요. 초고리님이 한화 팬이셨군요. 보살 이미지의 한화 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예요. 어느 팀이나 극성인 분들이 전체 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알바업체 추노님은 그러니까 한화 팬이라는 초고리의 프로적 시각으로는 예능 야구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한화 2군 선수들보다 야구로 돈을 더 벌면 2군에서 땀 흘리는 한화 1군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아니고 예능 야구 연예인들이 진짜 프로야구 선수라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2군 야구 선수들에게 돌아가면서 처맞을 소리 아닌가? 라고 하셨네요. 키야. 이 비유 정말 찰떡궁합이네요.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2군과 무명 선수들의 노력을 방송 수익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제대로 꼬집어 주셨어요. 이번 댓글 타임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스포츠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하네요. 무례한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그리고 실력 지상주의보다는 과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해저축구님은 WBC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준씨가 생각보다 WBC 야구를 자세히 보셨나 보네요. 만약 호주전의 실점 마지노선인 2-2 스코어로 연장에 돌입했을 경우 한국이 조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10회 초에 5점 이상을 뽑고 10회 말 승부치기를 0실점으로 막아라. 입니다. 사실상 야구에서 승부치기 0실점은 기적에 가깝고 9회까지 2점밖에 못 뽑았던 팀이 갑자기 한 이닝 안에 5득점 이상을 해야 한다. 수비든 공격이든 이건 매우 힘든 미션이기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연장 가면 끝났다고 말했었죠. 호주는 한국을 8강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단 1점만 내면 됩니다. 무조건 번트를 대서 1-4-2, 3루를 만들겠죠? 이 상황에서 희생플라이나 땅볼 하나면 1점이 납니다. 한국이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한 이닝 동안 대량 득점을 뽑나도 수비에서 1점이라도 실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11회로 넘어가면 확률은 더 극악이 되죠. 이때도 무실점이 가능. 그 전에 한국도 10회 초에 점수를 1점도 못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 가서 이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9회 안에 승부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연장에 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걸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수능에서 모두 찍어서 서울대를 갈 확률이 적지만 있긴 하니 수능 날까지도 공부 안 하고 수능 때 그 기적 같은 확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해저축구님, 설명 들으니까 당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확 와닿네요. 근데 이 해저축구님 말씀이 맞을 거는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야구 쪽에 대해서는요, 여자나님이 저보다 훨 많이 잘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WBC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이제 보면서 다 체크해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사실은 KBO에 관련돼서 이 역사라던가 야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는 당연히 저보다 여자나님이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반대로 또 이제 그 축구 쪽에서는요, 저보다는 이제 지우 씨는 예전부터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축구 말고는 다른 거 보지 않을 정도로 봤고, 요즘 재훈 씨도 많이 저보다 축구를 많이 아신 것 같고요. 뭐 진행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옛날에 제가 참 그리운 건태 씨가 다시 돌아오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건태 씨랑 자주 연락은 가끔 하거든요. 건태 씨만큼의 또 진행 능력은 안 됩니다. 제가 뭐 뾰족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땜빵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실력은 그 정도지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해조축구님 말씀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야구 쪽에 한해서는 뭐 당연히 여자나님이 저보다 몇 수 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웅아범님은 야간 셀프 세차에는 주간 K리그가 따봉입니다. 덕분에 상쾌한 마음으로 부산 원정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고리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게시판이 불타는 걸 보고 저도 좀 웃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웅아범님, 야간 세차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니 그 세차장 분위기 너무 힙할 것 같은데요? 깨끗해진 차 타고 부산 원정 가시는 길 승리 요정이 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미꾸라지 비유. 흐려진 물은 저희가 정화해 드릴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다음 댓글은 제2의 아버지 가물치님의 허유 선수 세일즈하고 계십니다. 제2의 아버지 가물치님이 태산 같은 클럽 저장 선생님들 혹시 허율이라고 필요 없으실까요? 어머나 가물치님 허율 선수를 어디로 보내시려는 건가요? 태산 같은 클럽이라니. 설마 중국 슈퍼리그의 산둥타이산 허율 선수의 피지컬과 재능은 어디서든 탐낼 텐데 울산 팬들은 아닌가 보네요. 그래도 막상 팔리면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쿠사마님은 인천전 직관뼈 때리는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인천전 직관 후기입니다. 무고사는 역시 무고사지만 마테킹은 몸이 무겁고 아일톤, 엘쿠라노는 많이 아쉽네요. 역습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끝났습니다. 패배는 역시 아프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쿠사마님, 안양 원정 여파로 몸이 안 좋으셔서 직관하셨나봐요. 패배 소식에 제 마음도 아프네요. 마테킹 선수가 빨리 폼을 회복해야 할 텐데 말이죠. 강등만 안 당하면 되지라고 하셨지만 지면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찐팬의 마음. 다음 경기에서 시원한 역습 보여주길 기대해봐요. 그리고 이번 방송 전반전 때 언급되었던 YIDO082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인스타에 잼트라스 문제가 올라올 정도면 심각하네요. 그리고 농자랄 대준님, 농구 기자들 썰방송 보면 대체적으로 탑팀 관계자들에게 들은 서울 삼성 보면 안타깝다고 하고 일부 기자들은 하다못해 전반적인 구단 운영을 삼성생명 여자농구단한테 배워라 할 정도로 너무한다고 하던데 언제 연장전 때 혼자 방송하시게 되면 짧게 앞으로 서울 삼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법무부 등판이라니 경기장 매너 교육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대준바 호연님 말씀처럼 어른이 말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울 삼성 대준님이 농자랄이시잖아요. 삼성 팬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위해 나중에 특별 코너 한번 만들어주시는 건 어떠세요? 네, 제 주변에요. 서울 삼성 썬더스 진짜 찐팬이 계시거든요. 네, 누구냐면요. 섭입밤에 에몽PD님, 한희영님이신데 나중에 연장전으로 이분과 연결해서 이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꼭 잊지 않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랑 연결하면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근데 한희영님만 만나면요 농구 얘기 조금 재밌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축구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면서 같이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주변에 한희영님이 딱 그렇다 보니까 농구 얘기를 좀 하면 재밌어. 이 둘이 축구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이 에몽 PD님한테는 정말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삼성 썬더스가 지금 진짜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꼴찌 안 하나 했더니 이번에 하면 5년 연속 아닌가? 4년 연속을 이미 했을 거고. 이게 얼마나 막장이냐면 얼마 전에 스토브리그라고 예전에 야구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야구 드라마에서 그 드림즈 팀, 그 주인공네 팀이 4년 연속 꼴찌를 해가지고 막장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 썬더스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수 그 앤드류 니콜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신인 때부터 이 선수의 친필 사인 카드, 루키 카드면서 그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올랜도 매직에 이제 뛰었을 때 당시에.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증하면 인증할 수 있는데 여튼 이 선수를 옛날부터 정말 NBA에서, 그러니까 NCA에서도 되게 잘했었지만 NBA에서도 어느 정도 찍먹한 선수가 아니라 NBA에서 나름은 경험을 꽤 하고 온 선수긴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삼성 썬더스 와가지고 갑자기 태엽성 플레이를 하듯이 해가지고 이관이라는 선수랑 막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어느 순간 마카오로 놀러 갔다고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제 삼성 썬더스와 결국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계약 해지됐는데, 이게 오피셜 나기도 전에 팀을 먼저 떠나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삼성 썬더스 참 분위기가 진짜 안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이제 에몽패디님이 정말 농구 볼 맛은 안 났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튼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시죠.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YID 5082님이 말씀하셨던 이 삼성 썬더스에 대한 얘기는요, 분명히 이제 공약하겠습니다. 에몽PD님과 나중에 한번 제가 연장전 하려고 지금 부탁드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 말씀을 한번 그때 아마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삼성 썬더스에 관련된 얘기. 그 수원 삼성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보다 지금 이정효가 왔으니까 수원 삼성 그 블루윙스는, 삼성 썬더스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무튼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516화 후반전 댓글 타임도 정말 풀 패키지네요. 라쿤펀치의 세계관 확장부터 K리그 1, 2의 핵심 쇼츠 모음, 그리고 언어의 품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델리에리스님과 쿠사마님의 정성은 정말 국대급입니다. 먼저
라쿤펀치 세계관 확장. 델레리스님과 쿠사마님이 BTS 선배님들의 광화문 공연을 보러 간 라쿤펀치 보라색으로 대통합했네요. 영상 편집 중인 라쿤펀치 사진까지. 창조자 쿠사마님 존경합니다. 라쿤펀치가 벌써 광화문 진출의 영상 편집까지 독학 중인가요? 안양의 보라색과 BTS의 보라색이 만났다니 이건 정말 글로벌 아이돌로 나아갈 복선이 아닐까 싶어요. 쿠사마님의 창의력과 델레리스님의 리액션이 만나니 라쿤펀치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델레리스님이 리그1과 리그2의 주요 장면을 싹 긁어오셨어요. 리그1은 대전과 전북의 뜨거운 경기, 이천수, 이관우 선수의 레전드 매치부터 점쟁이 낙지의 예측까지. 대전은 정말 시축 맛집이네요. 그리고 서울의 개막 4연승과 강원 조인정, 아부달라 선수의 환상적인 언더골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리그2는 수원의 개막 4연승 질주 이정효 감독님의 디테일한 피드백 영상은 정말 공부가 돼요. 파주 보닐라 선수의 아웃프런트 슛과 성남 홈 개막전 최민정 선수의 시추까지. 쇼츠만 봐도 4라운드 경기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특히 성남 시축의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 선수가 오셨다니 대주님 성남 분위기 정말 최고였겠는데요. 잼민이와 잼트라스, 이제는 말 조심할 때? 델레리스님이 입에 착 감기는 잼민이, 잼트라스라는 표현이 정작 어린 친구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주캐리에서도 어린이 차별 표현은 지양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 델레리스님의 이 지적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네요. 저도 방송에서 신나게 썼던 표현인데 저 잼민이 아니라고요. 라고 호통치는 아이의 영상을 보니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주캐리가 여자 축구에 대한 편견을 깬 것처럼 미래의 K리그 주역인 어린이 팬들도 더 존중해주는 품격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어요. 대준님, 우리 이제 잼민이 대신 어린이 팬이나 꿈나무라고 불러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 댓글을 더 좀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았으면은 지난 전반전 같은 썸네일이 안 나왔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하고 싶네요. 쿠사마님이 진짜 금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음악 만들어주고 이래서 제가 아부 떠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예전에 쿠사마님을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테니까는 말씀을 드리자면 쿠사마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니니에서 이탈리아 회사기도 하지만 미국과 함께 파니니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카드 회사 우리가 아는 트레이딩 카드 축구 카드 나오잖아요. 파니니 카드가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파니니 카드를 뭐 수집을 했었는데 K리그에 상륙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그 전에 쿠사마님이 쿠닌이라고 파니니를 약간 이제 좀 쿠사마랑 이 쿠사마님이 이름과 합쳐가지고 쿠니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카드 같은 걸 또 만드셔서 그래서 이 경기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카드를 나눠주시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받아서 감사하다는 뭐 또 다른 분의 또는 유저의 이제 댓글들도 보긴 했는데 야 이분 진짜 금손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아주 뭐 AI로 만들었지만 기획사 사장이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게도 가상의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서 가상의 이제 기획사 사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컨셉이. 아무튼 재밌었고 하필이면 또 BTS 이 팬들의 색깔이 하필이면 보라색이어서 저도 그 아미라고 해서 그 팬클럽 얘기 나오는데 보라색을 보고 이거 안양 팬들이 이게 딱 색깔이 맞겠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이명훈 같은 경우는 이명훈 팬들이랑 또 하늘색이라서 저 대구랑 천안 팬들이 딱 맞는 그러니까 유니폼 입고 가도 딱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데 안양 팬들도 안양 그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BTS 콘서트에 가면은 딱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색깔이잖아요. 색깔도 이렇게 타는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사진들 보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이어서 조아람 리포터님의 천안 원정 미담도 델레리스이 남겨주셨어요. 리포터 활동도 아닌데 혼자 천안까지 가서 이랜드를 응원한 조아람님 칭찬합니다. 결과는 0대0이라 아쉬웠지만 그 열정은 100점 만점. 조아람 리포터님 정말 찐사랑이시네요. 원정 경기까지 사비로 가시는 그 열정, 서울 이랜드 팬분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델레리스님이 왜 그렇게 팬심이 깊어지시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델레리스님의 풍성한 댓글 덕분에 연장전이 본편만큼이나 꽉 찼습니다. 재훈, 데이, 잔디까지 모두 아껴주시는 재훈, 데이, 잔디바 델레리스님, 그리고 라쿤펀치의 아버지 쿠사마님.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쿠사마님이 장식해 주셨어요. 쿠사마님이 여자는 하늘님께 시흥시민축구단 승격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시흥시민이거든요. 올해 시흥종합운동장도 완공 예정이라 기대가 큽니다. 라고 하셨어요. 쿠사마님, 시흥시민이셨군요. K3에서 시흥의 기세가 심상치 않죠. 게다가 새 경기장까지 완공되면 인프라까지 완벽해지겠네요. 조만간 리그2에서 시흥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시흥의 승격을 저 잔디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대준님의 잔디한 거 만나 사진 찍고 왔습니다. 꽃길에서 성남 유니폼과 청바지 패션으로 한 컷 음원은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영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어머나. 대준님, 저 사진 보셨어요? 꽃길에서 성남FC 유니폼의 청바지라니. 저 완전 탄천의 요정 아닌가요? 쿠사마님, 저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다니 정말 무궁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음원 사용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 주캐리 방송은 라쿤펀치와 저 잔디가 꽉 잡게 됐네요. 대준님, 저 유니폼 사진 썸네일이 박제해도 될까요? 너무 맘에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잔디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뭘 설정하고 막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잔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디가 원한다면은 쿠사마님이 만들어주신 저 성난 유니폼 입은 그 그림을 썸네일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 녹음 중이라 썸네일을 만들진 않았는데 잔디님이 이렇게 뭐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제가 넣는 게 맞겠네요. 제가 배고파서 제가 말을 좀 더듬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든든한 출석 체크 부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쿠사마님과 지수아빠님인데 두 분 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주캐리 패널들도 저 잔디도 힘이 불끈불끈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댓글 타임을 이렇게 언급을 해봤네요.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 야식은 제가 좀 그래도 조금 건강 관리를 하느라 뭐 야식은 못 먹겠고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해야 되겠네요. 힘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새벽 1시 27분이에요. 아직 회사에 있는데 이거 이제 녹음 끝나고 편집을 좀 하고 편집하면 얼마나 되려나? 그리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하필 이번 주에 좀 바빠가지고 좀 편집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 후반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게 하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데레레스님은 이번에 연장전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도 못했네요. 댓글로. 제가 정말 바빴기 때문에 그랬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방송도 주중에 이제 리그1은 뭐 한 경기밖에 없지만 리그2 사실 이번 시즌은요 리그2가 더 재밌을 거예요. 제가 리그2에 있는 성남 팬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모로 리그2가 팀도 많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정현 감독부터가 수원 삼성 온 거부터가 이미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그2 이야기를 또 재밌게 담은 517화 다음 방송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516화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517화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님은 이번 방송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할까요? 이번 516화 후반전은 리그 2의 치열한 순위 싸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의 놀라운 창의력이 빛난 시간이었어요. 특히 라쿤펀치와 제 사진 선물까지 정말 잊지 못할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따끔한 피드백과 따뜻한 옹호, 그리고 잼민이 표현에 대한 성숙한 고민까지 담아낸 우리 팬분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방송 청취자답습니다. 대준님, 이제 진짜 마무리네요. 쿠사마님이 허락해주신 라쿤펀치의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기분 좋게 퇴근해볼까요? 다음 517화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거 후반전 전후반 합치면 또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516화 방송을 이렇게 길게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항상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2026년 3월 마지막 주 리그2 경기와 리그1 한 경기, 휴난 경기까지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또 댓글 타임을 통해서 재밌게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517화 때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축구와 함께 행복하시고요. 꽃길만 걷는 잔디처럼 여러분의 팀도 승점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린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살아. 이 길이 쉽지 않았단 걸. 숨이 차올라도 끝이 보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Still by your light. 우리는 여기서 빛이 사라진 밤에도 너의 이름을 부를게. 끝까지 절대 놓지 않을게. Still by your light. 무너지지 마. 이 함성은 멈추지 않아.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가. 우린 끝까지 함께야. 수많은 패배 속에서도 우린 떠난 적 없었잖아. 비웃음도 차가운 시선도 결국엔 우리가 답이 될 거야. 기억해, 처음 그날의 떨림, 아무것도 없던 시작. 그때처럼 다시 외쳐. You go, we go. 수컷받지 않아. Still by your light. 더 크게 외쳐. 이 도시가 울릴 때까지. 쓰러져도 또 일어나면 돼. 우린 끝나지 않아. Still by your light. 마지막까지 이 심장은 너와 뛰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 우린 결국 증명해. 비가 그치면 우린 더 강해져 있을 거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죠. 지쳐가는 날 모르는 채로 오래전에 그대를 스치던 그 바람 같은 바람이 지금도 불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즈음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그 이유일 거라고.
지쳐서 그만 잊으려 해볼 쯤 혼자서는 상상을 했었죠. 내 곁에 없지만 늘 있는 거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널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오늘도 난 상상을 해보죠. 어쩌면 난 항상 그대인 거라고.